압도적 유익함, 지독한 재미. Hello everyone. From now on, we will start the well-made creative internet marketing lecture. This is the first time of online marketing case analysis. 놀라셨나요? 랜선 수강생 몇 분이 너무 한국어 중심이라고 해서 인사만이라도 영어로 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유익함, 지독한 재미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네요. 본 사례를 분석하기 전에 양해를 하나 구합니다. 본 사례의 분석 대상이 되는 여행에 미치다 이 기업과 관련해서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으나 본 사례 분석은 어디까지나 마케팅 교육 목적만을 위한 그 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분석 내용도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인 도입기 및 성장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대표와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온라인 마케팅 사례 분석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 10월 16일, 그 다음 주 10월 23일 연속으로 대면 수업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대면 하자고요. 네, 여행에 미치다는 2014년 SNS 중에서도 페이스북 기반으로 시작을 했죠. 네, 여행과 관련해서 국내 SNS 채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채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200만 팔로워와 유튜브에는 40만 구독자 정도의 시청층을 보유하고 있군요. 오늘도 랜선 수강생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네, 준호씨가 질문을 하시네요. 들어볼까요? 네. 마케팅 차원에서의 성공 요인 3가지. 물론 말씀드려야 되죠. 여기서 3가지라는 3이라는 숫자 혹시 축구공 3개, 헤드트릭이라고 알아두면 될까요? 여행에 미치다. 여미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여미의 성공 요인은 굳이 마케팅이라는 테두리로 한정하지 않아도 여미 전체 성공 요인의 한 90%는 마케팅 전략의 승리다라고 봅니다. 자, 마케팅의 첫 번째 STP라는 성공 요인이 자리 잡고 있죠. 네, 두 번째는 차별화된 컨텐츠, 즉 프로덕트. 그 다음에 채널 선정,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프로모션 전략, 이 3가지 STP와 4P 전략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원동력이네요. 여미가 창업되던 시기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젊은 층과 젊은 층이 주로 여행 컨텐츠를 소비하는 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소비층은 일단 당시부터 이제 취업난이 이제 역시 심화가 되기 시작했고 부모 세대보다 소비 여건이 감소한 첫 세대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여행은 가고 싶지만 사실 여행 계획을 세울 또 실제 여행 갈 그 빈도가 많지 않았죠. 자, 이런 여행을 꿈꾸는 젊은 층들이 과연 컨텐츠는 어떻게 소비를 했을까? 당시의 여행 컨텐츠는 여행사 아니면 포탈, 커뮤니티 사이트. 그러나 이런 젊은 층이 볼만한 컨텐츠는 별로 없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나름 틈새 시장을 발견한 타겟 집단 어떻게 세웠을까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가성비 여행,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고려된 가성비 여행의 목말은 10대, 20대네요. 여행층 연령대는 10대, 20대로 잡았다. 그리고 자유여행, 패키지 여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유여행의 관심층. 그리고 당장 여행 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는 이라는 꿈을 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딱 맞춤화된 포지션 컨셉은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일상을 여행으로, 여행을 일상으로. 저는 이 중에서도 일상을 여행으로가 마음에 드네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학교와 아니면 자기 공부를 하면서 여행을 꿈꾸는 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컨텐츠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공 요인, 차별화된 컨텐츠, 마케팅 4P로 하면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타겟층에 맞춤화된 컨텐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설립 초기에 한 너댓 명밖에 안 되는 이 전 직원이 과연 내부적으로 직접 상품을 만들었을까요? 콘텐츠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당시에는
페이스북 채널 초창기에 이제 여행 인플루언서들 한 몇천 명 정도의 구독자, 팔로워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여행 체험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색적인 체험기가 굉장히 그 커뮤니티 안에 많이 떠돌기 시작한 시대였죠. 자, 이런 재밌는 스토리텔링들을 페이스북 채널 안에, 여미의 채널 안에다가 만들고, 그리고 그들 간의 소통을 하는 거죠. 그들 간에 열심히 헤비 유저들과 또 젊은 여행 채널 간의 소통 공간이 하나의 상품화된, 그러니까 고객이 참여한 마케팅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3.0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고객의 마케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고객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이런 상황으로 컨텐츠를 만들었고, 상품 컨셉은 어떨까요? 네, 상품 컨셉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감성을 공략했다. 자, 여미의 타겟층은 당장 여행 갈 사람, 여행을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언젠가 여행을 떠날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행 갈 사람은 맞춤화된 정확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언젠가 여행을 떠날 사람들한테는 이런 긴 텍스트의 정보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컨셉을 심어주느냐, 여행은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여행 나 떠나고 싶다 라고 가슴 설레게 만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가끔 쉬면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게끔 감성과 생생한 영상을 주 무기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화됐지만 2014년 당시에 동영상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카드 뉴스가 일색이었죠. 자, 그 당시에 동영상을 형태로 잡은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자, 여행 현장의 재미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카드 뉴스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낫다. 회사 일하면서 또는 학교에 있으면서 간혹 쉬는 시간에 PC를 틀고 컨텐츠를 여행을 이제 생각할 때 이런 동영상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의 특징 역시 공유가 잘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에는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 영상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나름의 논리가 있네요. 자, 두 번째는 중독되는 강한 반복되는 춤이 당시에 굉장히 조회수를 올리게 만들었죠. 자, 오늘의 여미가 있기에 초창기의 그 유명한 동영상 새 훈남의 홍콩 방문기가 굉장히 그 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서 말춤을 춘 것처럼 이들은 이 세 사람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동작을 일관되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행 장소에서 선보이는 그런 형태로 반복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스피디한 영상도 오늘날 여미 동영상을 봐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스피디한 음악, 빠른 화면 전개. 그래서 한 곳에서 장면이 2초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채널입니다. 특히 프로모션 채널이요. 과연 타겟층과 상품 컨셉에 맞춤화된 채널은 어떤 채널을 택했을까? 우리 포피 믹스라는 얘기를 강조했죠, 제가 예전에. 네, 바로 타겟층과 상품 컨셉에 얼라인된 포피 간에도 서로 맞춤화, 서로 조화가 된 채널을 선정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자, 여행을 꿈꾸는, 일상 속에서 여행을 꿈꾸는 이 예비 여행자들에게 감성 동영상 콘텐츠는 과연 어떤 채널로 날라야 될까? 그 채널을 궁금해하는 우리 랜선 수강생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 뭐죠? 네, 우리 통합 마케팅 인트로 시간에 각 부위별 남성 연예인 1순위에 기록된 분들을 모아봤더니, 조합했더니 이런 약간 어색한, 모습이 되더라라고 할 때 나오신 분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매스미디어나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아마 이 10대, 20대 젊은 층들은 여행 콘텐츠를 즐기겠지만 그런 속에서는 아마 이런 이성적인 정보 그리고 이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동영상의 그 재미있는 감성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기에는 이런 채널이 맞지 않다. 과연 그러면 그 당시 시점에서 콘텐츠가 자동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즉각적이고 감성적인 충동에 따라 콘텐츠가 제공되는 그런 채널은 뭘까 봤더니 역시 SNS인데 SNS 중에서도 조사를 해본 결과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은 역시 페이스북이다라는 결론에 힘입어 페이스북을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차원의
마케팅 성공 요인을 찾아봤는데요. 여미의 성공 요인 전체 100여를 본다면 70%까지밖에 설명을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지나가면 제가 30%는 여미의 성공을 설명 못한 것 같은 죄의식이 들어서 마지막 30%를 채우는 요인은 컨텐츠 마케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업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것.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에 직접 광고를 노출하는 거죠. 네, 클릭수나 도달 횟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면서 페이스북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단에 컨텐츠 상단에 스폰서드라고 여러분 표시된 컨텐츠 보시면 광고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기업이 자체 보유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브랜드 페이지에 광고를 노출하는데 광고비는 안 드는 것 같죠? 얼핏? 네, 페이스북처럼 돈을 지불하는 건 없지만 역시 돈이 든다는 거예요. 왜? 페이스북 브랜드 페이지에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 페이지에 독자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 노출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역시 팬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때요? 예, 자체 프로모션을 계속 이벤트 돌려야죠. 양질의 컨텐츠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자꾸 올려놔야지 고객들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겠죠. 네, 역시 돈 든다. 근데 문제는 그거에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죠. 광고 채널에 페이스북이라는 게 맞느냐?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지만 페이스북 안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생활 밀착형, 생활형 채널인데 여기다 광고라는 상업적 성격을 밀어넣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주목하겠느냐 그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자, 컨텐츠. 광고지만 괜찮아. 이런 형태로 이렇게 광고, 직접적인 광고로 들이내미는 게 아니고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광고를 이제 콘텐츠에 조화되게 나오게끔 만드는 거. 사람들은 광고라고는 알지만 자기가 즐기는 콘텐츠의 소비 형태로서 그냥 즐기기 때문에 가볍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미가 성공하게 된 그리고 사업으로서 수익을 많이 확보하게 된 게 바로 이런 콘텐츠 마케팅에 의한 제휴 수익입니다. 이를테면 홍콩 관광청이 여미 쪽에 제휴를 해서 자, 우리가 제작비 얼마 줄 테니까 우리 홍콩 관광을 하는 우리 어떤 젊은 층들의 여행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홍콩 관광지를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 뭐 100만, 200만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여행 제작, 컨텐츠 제작은 순전히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다만 우리의 어떤 여행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여미의 이제 컨텐츠를 의뢰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여미가 또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다음 편에 다시 컨텐츠 마케팅을 자세하게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홍콩 관광청 입장에서 컨텐츠 마케팅으로 제작된 영상 새 훈남의 홍콩 여행이라는 거 한번 유튜브에서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여미를 있게 한 2016년 창업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영상 감상을 끝으로 오늘 시청 마치겠습니다.